여러분, 밤에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돌처럼 뭉치고 살이 찢어질 듯 아파서 벌떡 일어나 본 적 있으신가요? 그 고통에 숨이 막히고 이러다 큰일 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까지 느끼셨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정우입니다. 25년 동안 진료실에서 시니어분들의 건강을 지켜오며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는 고민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중 잊혀지지 않는 환자가 있습니다. 68세 김혜자 어르신. 평소 혈압약을 드시며 비교적 건강하게 지내셨지만 어느 날 새벽 갑작스러운 종아리 경련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근육은 돌덩어리처럼 뭉쳐 있었고 통증과 함께 식은땀이 흐르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놀란 가족들이 급히 응급실로 모셨죠. 검사 결과 심장에는 큰 이상이 없었지만 혈액 속 칼륨 수치가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의학적으로 저칼륨 혈증이라고 하는데 이 상태가 지속되면 단순한 경련을 넘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한 경우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빠르게 병원 진료를 받으시고 제가 권해드린 처방대로 잘 지켜주셔서 놀랍게도 2주 후부터는 새벽에 깨는 횟수도 줄고 한 달 뒤에는 경련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혈압과 소화 상태도 함께 좋아졌고 자연스럽게 깊은 숙면을 취하실 수 있다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단순히 쥐났을 때 주무르세요 수준이 아닙니다. 시니어분들의 근육 경련을 음식으로 예방하는 방법, 그리고 그 핵심이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감자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번 정보는 단순한 통증 완화가 아니라 심혈관계 합병증과 만성 피로를 함께 줄이는 방법입니다. 감자에 들어있는 칼륨, 마그네슘, 칼슘의 균형 잡힌 섭취가 근육뿐 아니라 심장, 신경, 혈압 안정까지 영향을 준다는 과학적 근거와 시중에 떠도는 잘못된 감자 섭취법과 신장질환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함정도 짚어드립니다. 이 영상을 놓치시면 단순히 쥐가 자주 나는 불편함을 넘어서 그것이 심장질환, 뇌졸중, 갑작스러운 실신의 전조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한 부정맥은 순간적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도. 또한 잘못된 감자 섭취는 오히려 소화장애, 배탈, 고칼륨 혈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의학적으로 검증된 감자의 효능과 가정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감자수와 감자우유 레시피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실제로 권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달콤한 밤잠과 근육 경련을 지켜드릴게요. 시작해볼까요? 근육 경련, 왜 나에게 자주 올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운동을 덜 해서 또는 나이가 들어서라고 생각하시지만 의학적으로는 세 가지 원인이 가장 큽니다. 마그네슘, 칼슘, 칼륨 부족이죠.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움직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해질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의 열쇠인데 부족하면 근육이 수축한 채 풀리지 않아 경련이 생깁니다. 수분 부족도 원인이 됩니다. 우리 몸의 전해질 농도는 물속에서 맞춰집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전해질 농도가 흐트러져 경련이 쉽게 옵니다. 세 번째로는 혈액순환 장애, 장시간 같은 자세나 좁은 혈관, 혈액 점도가 높아진 상태에서는 근육에 산소 공급이 떨어져 경련이 발생합니다. 김혜자 어르신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 나도 저런 적 있는데 하고 고개 끄덕이신 분들 많으시죠? 사실 병원에 오시는 시니어분들 중 절반 이상이 다리에 쥐가 자주 나요. 자다 깨서 다리를 주무르느라 밤잠을 설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제가 꼭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요즘 과일, 채소, 감자나 고구마 같은 뿌리 채소 자주 드세요? 그러면 대다수는 고개를 가로저으십니다. 감자요? 그거 탄수화물이라 살찔까봐 잘 안 먹는데요. 요즘은 밥도 줄였는데 감자는 아예 안 먹었죠. 김혜자 어르신도 제가 권해드린 감자차와 감자우유 등 감자를 적절하게 드시고 증상이 많이 좋아지셔서 감자에 대한 오해를 바꾸셨죠. 여러분,
감자를 단순히 살찌는 음식으로만 생각하면 큰 손해입니다. 감자에는 칼륨이 100g당 약 400mg 이상 들어 있습니다. 이건 같은 양의 바나나보다도 많아요. 마그네슘, 비타민C, 섬유질도 풍부해서 근육과 신경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작년에 진료했던 72세 박영모 어르신은 밤마다 종아리 쥐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혈압약을 복용 중이었는데 이 약이 몸속 칼륨을 조금씩 빼내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식사에서 채소 섭취가 적고 과일도 거의 안 드셨죠. 저는 간단한 식습관 변경을 권했습니다. 밥을 반 공기 줄이시고 대신 찐 감자 하나를 곁들여 보세요. 한 달 뒤 어르신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밤에 종아리 당겨서 깨는 일이 없어졌어요. 신기하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감자는 약이 아니라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약처럼 당장 하루 이틀에 효과가 확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매일 꾸준히 먹으면 몸속 미네랄 균형이 서서히 회복되면서 경련이 줄어듭니다. 게다가 감자의 칼륨은 소금을 통해 들어온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기 때문에 혈압 조절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럼 하루에 감자를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시니어분들에게 제가 권하는 양은 중간 크기 찐 감자 한 2개 정도입니다. 반찬으로 곁들이거나 간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단, 당뇨가 있거나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감자를 찔 때 껍질째 조리하고 밥 대신 곁들이는 식으로 탄수화물 양을 조절하면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또 한 분은 66세 김현수 씨인데 골프를 즐기시지만 라운딩 중 자주 종아리에 쥐가 났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면서 미네랄이 손실되는데 물만 많이 마시고 전해질 보충을 안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여름 라운딩 전날 찐 감자나 감자 샐러드를 미리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그 이후로 라운딩 중 경련이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감자가 단순한 탄수화물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몸의 근육과 심장을 지켜주는 든든한 미네랄 보충제 역할을 한다는 걸 아실 겁니다. 자, 이제 감자가 근육 경련 예방에 좋은 이유를 아셨죠? 그렇다면 감자를 어떻게 먹어야 그 효능을 100% 살릴 수 있을까요? 1. 감자는 껍질째 드세요. 감자의 칼륨과 마그네슘은 껍질 바로 아래쪽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껍질을 두껍게 벗겨버리면 좋은 영양소를 절반 이상 버리는 셈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작은 솔 하나를 권해드립니다. 감자 표면을 솔로 문질러서 흙만 털어내고 그대로 찌면 껍질이 얇아 먹기도 쉽고 영양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2. 삶기보다 찌는 것이 더 좋아요. 감자를 삶으면 칼륨이 물에 녹아 일부 빠져나갑니다. 반면 찌면 영양소 손실이 훨씬 적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치아나 소화 기능을 고려해 너무 딱딱하지 않게 쪄서 드시면 좋습니다. 3. 감자와 단백질, 감자에 부족한 건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삶은 달걀, 두부, 생선 같은 단백질 음식과 함께 드시면 훨씬 균형 잡힌 식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점심에 밥 반 공기, 찐 감자 1개, 구운 생선 조금, 나물 반찬 이렇게 구성하면 혈당도 안정되고 근육 건강에도 좋습니다. 서울에 사는 70세 이영애 어르신은 무릎 관절염으로 운동량이 줄면서 체중이 조금 늘고 밤마다 종아리 쥐가 잦았습니다. 제가 저녁밥은 조금 줄이고 대신 찐 감자와 구운 두부를 곁들여 드시라고 권했죠. 2달 뒤 오셨는데 체중이 2kg 줄었고 경련 빈도도 확 줄었습니다. 감자 먹어서 살찔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몸이 가벼워졌어요. 이렇게 웃으시더군요. 4. 감자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견과류, 아몬드, 호두와 함께 드시면 마그네슘 보충에 좋습니다. 시금치나 브로콜리와 함께 드시면 칼륨, 마그네슘, 칼슘이 모두 풍부하죠. 저지방 우유나 요거트는 칼슘과 단백질 보충에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함께 드시면 감자의 미네랄 효과가 배가 됩니다. 5.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아무리 감자를 잘 챙겨 먹어도
짠 음식, 가공식품, 탄산음료를 자주 드시면 칼륨이 몸 밖으로 빠르게 배출됩니다. 특히 탄산음료와 인스턴트 라면은 인성분이 많아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시니어분들은 이런 음식 섭취를 가급적 줄이셔야 합니다. 부산의 74세 한순권 어르신은 감자를 열심히 드셨는데도 경련이 줄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저녁마다 라면을 즐기셨던 거죠. 나트륨과 인이 많다 보니 칼륨, 칼슘이 계속 빠져나가 버렸던 겁니다. 라면을 한 달간 끊고 대신 저염식 국과 감자, 채소를 곁들이니 경련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감자를 그냥 찌기만 하는 음식에서 근육 경련 예방에 딱 맞는 건강 레시피로 변신시켜 보겠습니다. 요리는 자신 없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지금 알려드릴 세 가지는 칼륨, 마그네슘, 칼슘을 한 번에 보충할 수 있는 아주 쉽고 맛있는 방법입니다. 레시피 1. 껍질째 찐 감자와 견과류. 재료는 감자 2개, 무염 버터 작은 한 조각, 아몬드 5알, 호두 2쪽. 조리법은 감자를 껍질째 깨끗이 씻어 찜기에 20분가량 찝니다. 뜨거울 때 무염 버터를 살짝 올리고 옆에 아몬드와 호두를 곁들입니다. 효과는 감자의 칼륨, 견과류의 마그네슘, 버터의 지용성 비타민이 만나 근육과 신경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짭짤하지 않고 고소해서 저녁 간식으로도 좋습니다. 레시피 2. 감자 두부 샐러드. 재료는 감자 2개, 부드러운 두부 반모, 오이 당근 조금, 올리브 오일 1큰술, 레몬즙 약간. 조리법은 감자를 껍질째 쪄서 으깹니다. 두부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물기를 제거하고 으깹니다. 오이, 당근을 잘게 썰어 함께 섞습니다.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으로 간을 맞춥니다. 효과는 감자의 칼륨과 두부의 단백질, 채소의 섬유질이 어우러져 근육 건강과 소화에 좋습니다. 레몬즙이 들어가 상큼해서 여름철에도 잘 어울립니다. 레시피 3. 감자, 시금치 수프. 재료는 감자 2개, 시금치 1줌, 양파 4분의 1개, 저지방 우유 1컵, 올리브 오일 약간. 조리법은 감자 양파를 잘게 썰어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습니다. 물을 자작하게 붓고 감자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끓입니다. 시금치를 넣고 1, 2분 더 끓입니다. 모든 재료를 믹서로 곱게 갈아 마지막에 저지방 우유를 넣어 데웁니다. 효과는 감자와 시금치의 칼륨, 마그네슘, 우유의 칼슘이 한 그릇에 담깁니다. 치아가 약한 분이나 소화가 예민한 분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감자는 가능하면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신장 기능이 약해 칼륨 섭취 제한이 필요한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레시피에 들어가는 소금은 최소화하고 허브나 레몬, 올리브 오일로 풍미를 더해보세요. 광주에 사는 69세 윤정순 어르신은 레시피 3가지를 번갈아 가며 드셨습니다. 3주가 지나자 밤에 쥐나는 횟수가 줄고 낮에도 다리가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수프는 손주와 함께 먹을 수 있어 더 좋다고 하셨죠. 지금까지는 감자를 직접 요리에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매일 감자를 챙겨 먹기 어렵거나 씹는 것이 불편한 분들, 혹은 부드럽게 마시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럴 때 아주 좋은 방법이 바로 감자차입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난다고 하시는 분들께 생활 습관과 함께 감자차를 권해드리는데요. 꾸준히 드신 분들 중 상당수가 쥐 나는 횟수가 줄었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감자차 만드는 법은 감자 껍질을 깨끗이 씻습니다. 싹이 난 부분이나 초록빛이 도는 부분은 반드시 잘라내세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어 복통과 구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씻은 감자를 껍질째 얇게 썰어 찬물에 잠시 헹궈 전분기를 살짝 빼줍니다. 냄비에 물 1리터를 붓고 감자 한두 개 분량을 넣습니다. 중약불에서 30분 은근하게 끓입니다. 구수한 향이 나면 불을 끄고 체에 걸러서 따뜻하게 또는 미지근하게 마십니다. 감자차의 효능은 칼륨 보충이 되면 체내 전해질 균형이 유지돼서
근육 수축과 이완이 원활해지고 마그네슘, 칼슘 공급으로 신경 안정과 근육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위 점막 보호로 위산을 중화해 속쓰림을 완화시켜주고 수분 보충으로 경련 예방에 필수적인 수분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카페인이 없어 저녁이나 자기 전에도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71세 박기정 어르신은 무릎 관절염 때문에 오래 서 있는 게 힘들었고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잘 났습니다. 딸이 감자차를 권해 꾸준히 2주 정도 마시자 쥐 나는 횟수가 많이 줄었다고 좋아하셨습니다. 박 어르신은 물 대신 마시니까 전혀 부담이 없고 속도 편하다고 하셨죠. 효과 좋은 감자차에도 섭취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칼륨이 몸에 쌓여 고칼륨 혈증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의사 상담 후 섭취하세요. 하루 500ml 이내가 적당합니다. 과다 섭취 시 체내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자의 싹이나 초록빛 껍질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솔라닌 독성으로 구토,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끓인 감자차는 하루 안에 드시고 오래 두면 변질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신부전 환자는 이뇨제 복용 여부에 따라 칼륨 수치가 변할 수 있으니 식단을 조절해야 합니다. 칼륨 제한이 필요한 고혈압 환자는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 칼륨 섭취를 조심해야 합니다. 위산 과다, 소화성 궤양 환자는 생감자즙은 위를 자극할 수 있으니 피하고 익힌 감자나 감자차 형태로 섭취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감자의 효능과 감자차까지 알아봤지만 사실 한 가지 식재료만으로 모든 근육 경련을 완벽히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하나의 복합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특히 시니어분들은 나이와 함께 근육량 감소, 근감소증, 혈액순환 저하, 그리고 미네랄 흡수율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잘해도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자와 함께 먹으면 근육 경련 예방 효과가 배가 되는 음식, 그리고 생활 속 습관까지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자와 찰떡궁합 식재료 3가지는 첫째, 우유 또는 저지방 유제품입니다. 감자의 풍부한 칼륨과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에 좋지만 여기에 칼슘이 더해지면 신경, 근육 신호 전달이 훨씬 안정됩니다. 우유, 요구르트, 저지방 치즈 같은 유제품은 칼슘 흡수율이 높아 감자와 함께 섭취하면 근육 경련을 참는 3대 미네랄을 한 번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도 감자차와 함께 추천드리는 감자우유, 든든한 아침 한 끼로도 충분하고 만드는 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감자를 깨끗이 씻습니다. 껍질째라면 솔로 구석구석 문질러서 흙과 농약을 제거하세요. 싹이나 녹색 부분은 꼭 깊게 도려내셔야 합니다. 전자레인지에 감자를 껍질 벗겨 4등분한 뒤 랩을 씌워 3, 4분 돌리세요. 또는 찜기나 냄비에 물에 넣고 20분 정도 삶아도 좋습니다. 삶은 뒤에는 잠깐 식혀주세요. 익힌 감자를 믹서기에 넣고 우유 250ml를 붓습니다. 부드러운 식감을 원하면 우유는 미리 데워서 쓰세요. 기호에 따라 꿀을 넣어 달콤하게, 소금을 아주 조금 넣어 고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곱게 갈린 감자 우유를 컵에 담아 따뜻하게 마시면 속이 편하고 차갑게 마시면 여름철에도 시원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감자 우유도 마찬가지로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감자에는 칼륨이 많아 과다 섭취 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 꿀이나 설탕을 넣으면 혈당이 오를 수 있으니 양 조절은 필수입니다. 두 번째는 브로콜리, 시금치 등 녹색 채소입니다. 녹색 채소에는 칼슘뿐 아니라 비타민 K도 풍부해 뼈 건강과 근육 회복을 돕습니다. 특히 시금치는 마그네슘 함량이 높고 브로콜리는 비타민 C가 풍부해 감자의 미네랄 흡수를 도와줍니다. 간단히 감자 샐러드에 브로콜리를 곁들이거나 시금치 나물을 반찬으로 곁들이면 됩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은 마그네슘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 근육과 신경 안정에 좋습니다. 간식으로 하루 한 줌, 약 20g 정도 곁들이면 근육 경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생활 속 근육 경련 예방 습관을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생활 습관이 받쳐주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1. 수분 섭취 중요합니다. 시니어분들은 갈증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 하루 물 섭취량이 부족해집니다. 하지만 탈수는 근육 경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미네랄이 함유된 보리차나 감자차를 하루 1.5리터 정도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스트레칭과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해주세요. 특히 종아리 허벅지 근육은 자주 움직여줘야 경직이 풀립니다. TV 보실 때나 잠들기 전 벽을 짚고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 내리는 스트레칭을 10회씩 해보세요. 3. 수면 환경 조정도 중요합니다. 너무 추운 환경에서 자면 근육이 쉽게 수축해 경련이 생깁니다. 겨울철에는 무릎 담요를 덮거나 발을 약간 따뜻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74세 김기호 어르신은 밤마다 종아리가 뭉쳐서 잠에서 깨는 일이 잦았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넘기셨지만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장단지가 심하게 당겨 넘어질 뻔하셨죠. 검사 결과 특별한 질환은 없었지만 칼륨, 마그네슘 부족과 수분 섭취량 부족이 원인이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그날 이후로 아침마다 감자 우유를 한 잔씩 마시고 저녁 식사 후에는 감자차를 드셨습니다. 또 하루에 최소 1리터 이상의 물을 조금씩 나눠 마시고 자기 전 종아리 스트레칭을 5분씩 실천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밤중에 쥐가 나는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고 3달 후에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다리가 가볍고 걷는 게 즐겁다는 말씀이 나올 정도로 변화가 있었죠.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기억하세요. 감자와 같은 고칼륨 식품은 신장 질환자, 특히 혈중 칼륨 수치가 높은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세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를 조리할 때는 싹과 녹색 부분을 반드시 제거하세요. 솔라닌 독성이 남아있을 수 있어 두통, 구토,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육 경련은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하루 한두 번의 작은 습관, 그리고 우리 식탁 위에 익숙한 식재료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밤마다 다리가 당겨서 고생하고 계신다면 오늘 알려드린 감자와 함께하는 식단, 그리고 생활 습관을 꼭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같은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방을 잘해도 가끔은 다리에 쥐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잠들어 있을 때, TV를 보며 다리를 꼬고 앉아 있을 때, 또는 갑자기 몸을 움직였을 때 말이죠. 그럴 때는 빨리 풀어주는 방법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통증이 몇 분 만에 사라질 수도 있고 하루 종일 근육이 뻐근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시니어분들이 집에서나 밖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종아리에 쥐가 났을 때는 발끝 당기기 스트레칭. 누운 상태에 발 뒤꿈치를 앞으로 밀고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깁니다. 무릎은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시작해 점점 펴주면 경직이 풀립니다. 선 상태 벽이나 의자를 짚고 쥐가 난 다리를 뒤로 뻗어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입니다.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이며 종아리 근육을 길게 늘려주세요. 앉은 상태에서는 다리를 쭉 뻗고 발끝을 손으로 잡아 몸쪽으로 당깁니다. 허리가 너무 굽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억지로 세게 당기면 근육이 더 놀랄 수 있으니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늘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2. 허벅지에 쥐가 났을 때는 무릎 펴기 또는 굽히기. 앞 허벅지 경련은 무릎을 구부려 발목을 잡고 발 뒤꿈치를 엉덩이에 붙이며 허벅지를 늘립니다. 뒤 허벅지 경련은 의자에 앉아 쥐가 난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깁니다.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이면 더 효과적입니다. 3. 발바닥에 쥐가 났을 때는 발가락 당기기와 바닥 지압 의자에 앉아 발을 무릎 위에 올린 뒤
손으로 발가락을 몸쪽으로 부드럽게 당깁니다. 서 있을 경우 쥐가 난 발로 바닥을 꾹꾹 눌러 지압하듯 힘을 줍니다. 발바닥의 긴장이 조금씩 풀립니다. 경련이 발생한 직후에는 냉찜질로 근육과 신경 흥분을 가라앉히는 게 좋고 5에서 10분 후에는 온찜질로 혈액순환을 촉진하면 회복이 빠릅니다. 뜨거운 물수건이나 전기찜질기를 사용해도 좋지만 너무 높은 온도는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경련이 발생하면 미네랄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는 미지근한 물이나 보리차를 천천히 마시고 가능하다면 이온 음료를 조금 섭취해 주세요. 단, 당뇨가 있는 분들은 무가당 이온 음료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박규진 어르신은 잠들기 직전 종아리에 쥐가 잘 나는 편이었습니다. 어느 날도 다리가 심하게 당겨 잠에서 깼는데 예전에 TV에서 본 발끝 당기기 스트레칭이 생각났습니다. 누운 채로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고 반대쪽 발로 살짝 받쳐주니 30초도 안 돼서 통증이 풀렸다고 합니다. 그 후 어르신은 자기 전 꼭 종아리와 발목 스트레칭을 5분씩 하며 쥐 나는 횟수가 크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경련이 너무 자주 발생하거나 한 번 올 때 10분 이상 지속된다면 혈관 질환이나 신경 질환이 원인일 수 있으니 반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세요. 특히 다리 피부가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하고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는 심각한 혈액순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경련 직후 무리하게 걷거나 뛰면 근육이 다시 놀랄 수 있으니 풀린 후 5분 정도 가볍게 마사지만 하세요. 여러분, 쥐가 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지금 알려드린 방법을 하나씩만 실천해도 회복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을 차근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다리에 쥐가 나는 원인은 단순하지 않다는 점. 운동 부족, 과로, 탈수, 전해질 불균형, 혈액순환 저하, 그리고 무엇보다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필수 미네랄의 부족이 큰 몫을 차지합니다. 둘째, 감자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강력한 미네랄 공급원이라는 사실. 특히 감자의 풍부한 칼륨은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과정을 매끄럽게 해주고 마그네슘은 신경과 근육의 과도한 흥분을 가라앉혀 경련을 예방합니다. 여기에 감자차를 더하면 부드럽게 수분과 미네랄을 보충할 수 있어 시니어분들의 몸에 부담 없이 흡수됩니다. 셋째, 이미 쥐가 났을 때 대처법. 발끝 당기기, 허벅지, 발바닥 스트레칭, 온 냉찜질, 그리고 수분 전해질 보충. 이 네 가지만 기억해도 회복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작은 습관이 만든 놀라운 변화를 수없이 봤습니다. 평생 다리에 쥐가 나서 밤마다 깼던 분이 감자와 스트레칭을 꾸준히 한 지 2개월 만에 편안하게 잠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여행 가는 버스 안에서 경련이 와도 침착하게 발끝 당기기를 해서 몇 초 만에 웃으며 대화를 이어간 어르신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다리 건강은 곧 나의 자유입니다. 다리가 튼튼하면 더 멀리 걸을 수 있고 여행을 떠날 수 있으며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반대로 다리가 자꾸 아프고 경련이 심하면 활동이 줄고 그만큼 삶의 즐거움도 줄어듭니다. 이제 중요한 건 오늘 배운 내용을 알기만 하고 지나치느냐 아니면 바로 실천하느냐입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작은 감자 하나가 짧은 5분의 스트레칭이 그리고 침착한 대처 한 번이 여러분의 다리를 평생 지켜줍니다. 오늘 그 첫걸음을 꼭 내디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혼자만 보지 마시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꼭 나눠주세요. 엄마, 이거 보면 다리 쥐 안 나게 할 수 있대. 아버지, 감자 하나가 이렇게 도움이 된다네요. 그 한마디가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희 꽃길 100세 채널은 앞으로도 시니어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정보만을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 저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